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에 있고 너무나 비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방송만 해주었으면 객관적인 보도만 했으면 저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서지 말고 그냥 있지. 치밀한 분석, 놀라운 통찰의 세클턴 결사대 핸드폰 방송 박준영 방송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있는 한 이런 놈들을 계속 봐야 되고 또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요즘 제가 고민이 많아요. 아픔도 많고 안 보자니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볼 수도 없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죠. 대한민국의 역사 강사로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도 있어요. 아주 누가 봐도 제가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인정할 만한 삿발을 딱 잡아보면 황현필이라든가 또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그 언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 이름 누구죠? 뭐 당국대 나온 친구. 자, 그리고 또 전한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높이 평가하는 황현필 같은 친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젊은 애들한테 요즘. 그리고 정말 이런 친구 진짜 제가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다고 해서 뭐 인물이 잘생겼나 뭐 교수법이 탁월하나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뭐 글씨라도 잘 쓰나. 글씨도 못 써 이 친구는. 글씨 보세요.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의외에서 그랬어요. 왜 이 친구가 일타 강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래서 우리나라가 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 때문에 우경화 되고 있구나. 우경화의 원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끝냈는데 또 보게 되네요.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경화. 우경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매화입니다. 우매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친구는 그럼 왜 인기가 그렇게 좋지? 라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친구는 어떤 이런 사안이 있을 때요. 이럴 때 사안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요. 분명히. 거리낌 없이. 그거는 저기 쌍도 저쪽 사람들의 보편적인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어요. 걔들은. 대충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윤상현이라든가 권선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택도 없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있게 하잖아. 아주. 그거예요. 우리나라 우쪽이니까 우파니까 우파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 힘. 자, 그게 반해서 좌파들은 늘 음해, 모하, 모략, 중상 이렇게 반면이 치다 보니까 항상 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조심조심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런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젊은 놈들이 일단 젊잖아 애들이. 그리고 깊이는 없잖아. 이제 배우는 애들이잖아. 올라오는 애들이잖아.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파쇼라든가 뭐 정의, 힘 이쪽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이런 친구들이. 저도 심리학에서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 친구는 어쨌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감 있게 자기 의사를 택도 아니지만 비록 그거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아직 배운 학생들은 그걸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한테 인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분석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집회 지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그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이 있죠. 자, 이번 탄핵 반대하는 저쪽 국진당 저쪽 세력들 백골따이든 뭐든 하여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다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이게 마무리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증폭되고 의혹은.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친형 논리 이번만큼 사안인 만큼 윤석열이라는 누가 봐도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국진당만 그 애들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다른 시대를 받아서 어떤 국가를 위한 어떤 대의적인 차원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 쉽게 가물이 될 문제잖아. 그런데 문제는
늘 걔들은 노림수가 있죠. 늘 승리를 했고 이런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윤석열 개헌권도 잘만 하면 진영 논리화 되면서 우리 그동안에 극단적 우경화됐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 뭐 선일보든 제가 한 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해서 이게 이렇게 분란을 초래하고 나라가 이렇게 그동안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원인이 된 거 아니에요. 또한 바로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선거 부정이고 선거 부정에 대한 망상, 환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중국 공산당이 돈을 받고 특히 해커를 하든 뭘 하든 참여를 하든 뭐 도와를 주든 어쨌든 이 탄핵 윤석열을 구속시킨 저 세력들이 중국 같은 공산당과 이거 짜가지고 했다는 그런 망상 또는 환상인데 이게 왜 무섭냐면 선거 부정 마찬가지예요. 왜 무섭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체만 있다고 그러면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중국 공산당 하면 우리 관념에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하면은 막연한 어떤 상이 있잖아. 어? 무슨 상이 있잖아.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런 어떤 망상, 환상이 실체가 없는. 그러죠. 뭔가 있을 것 같은. 선거 부정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이렇게 조사로 그래 선거 부정 그래 지금 뭔가 투개표 과정에서 뭔가 부정이 있었네? 해커가 있었네? 아니면 비디오 영상이라도 CCTV 영상이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왜? 없었으니까. 부정이 없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런 일을 할 중국 공산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탄핵 집회 탄핵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생각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중국은 전혀 달라요. 공산당.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중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박순혁이도 그랬듯이 여러분 느낀 거잖아. 박순혁이 왜 친중 매국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박순혁이 역시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뭔가 무지에서 나온 거잖아. 그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 모르고 있다고 이거를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뿐. 자, 전한길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역사학자지만 수가 엄청나게 나죠. 제가 알아요, 이 친구를. 그런데 이런 친구가 정말 대한민국 일타 강사다. 이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워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게 참, 그래서 나치화된다는, 우경화되고, 나치화된 그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이 선거 부정도 그런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웃기는 거, 아이러니하지만, 선거 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개표 무슨 실수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차라리 한 표 있을 수가 이렇게 부족했겠냐. 그럼 이거 실체가 나왔지? 자, 이러면 여기서 오산하게 될 수 있고, 뭔가 그러면 수상 선관위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했습니다. 그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망상의 영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휴거하면 다 죽은데, 휴거하면 사람들이 부정하잖아. 왜? 휴거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왜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그 자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믿는 거야. 웃기는 거죠, 알고 보면. 참, 어떻게 참 설명하기도 참 난해해서 저 같은 분도 선회하기 입장이 좀 힘드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이 새끼가 그 정도 나오려면 내가 그러면 나도 지금 지 말이 그러잖아. 나도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참다 못하게 나갔다 이런 투잖아. 너무 언론이 막 편파 보도하고 참 난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최소한 일말의 양심 있으면 자 편파 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양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쪽 애들이 박정희, 전두환 라인이 옛날에 언론을 다 장악하고 언론 통합하고 다 그랬잖아. 그리고 씨를 말린 건 사실이냐. 저쪽 민주당 쪽에는 언론이 없잖아 솔직히. 자, 누가 보더라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항일보 이런 거대 언론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이도 집권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다룬 게 방송위원장 그 뽑은 애들이 몇 면을 보세요. 어떤 놈들인가 지금 앉아있는가. 그런데도 쟤들이 언론에 편파 보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애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식한 어린애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유튜브가 230만 3시간 올린 지 3시간 3일인가? 이틀인가 됐는데 230,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딱 뻔하잖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형 때문에 이걸 정치적 지형이라 그런 것이고, 여러분한테 제가 조심하라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갈수록 우경화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다 보면 나치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그래도 이 새끼만큼 제가 이 자료를 왜냐면 벌써 생각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새끼가. 저는 제가 뭐 잘생기고 생긴 것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놈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이놈이 그렇게 나올 때는 그러면 참다 나왔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래 뭔가 이러면 그 공부는 했나? 자기 딸은 공부는 했나?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거라도 한번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앞에 영상에서도 그럼 자기도 이게 부정사인 것을 근거는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야 될까? 주장을 하려면 아니면 찌그러 있든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분열시키는. 분열을 누가 시킵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분열이 됩니까? 제자들 200만 명 넘는 그거를 진영용으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한번 돌파를 말해서 여론을 한번 역전시켜보려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열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놈들이 지금 분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관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이것도 있는 대로 얘기하고 모르면 넘어가든가. 강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는 오히려 욕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으면 네가 무슨 조사를 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 새끼야. 강한 대한민국 들어보자고.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그대로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원인이 바로 왜 선관위가 부정하는 네가 조사한 거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알다시피 국회에 280명의 그런데 보세요. 아니 부정선거에 관해서 조사해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공부해서 역사학자로서 부정이라고 하니까 부정선거 전렸다 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헛소리만 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벌써 13분 23초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들을 수가 없네. 빨리빨리 들었으면 빨리빨리 얘기 좀 했으면 쓰겠네. 쓸데없는 얘기만 하잖아. 297명의 자 그런데 핵심만 얘기하고 핵심만. 자 팩트 체크만 할게요. 그냥 팩트 체크만.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제 심정을. 하나도 공부 안 했어. 그냥 떠도는 얘기만 그냥 한 거야 이 새끼도.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이라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지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역사학자가. 학원에서 애들 그 공무원 아저씨들 어린 놈들 데리고 뭐 국사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이렇게 강사라는 새끼가 무슨 지가 어디 가서 선관위에서 어떤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겠습니까? 말만 이럴 뿐 걔 사기란 얘기죠 한마디로. 자 들을 것도 없어요. 다만 팩트 체크만 할게요. 하도 내 진짜 어이가 없었구나. 개새끼들 진짜. 내가 진짜 죽겠네. 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표기에다가 수룩 들어가면은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은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그렇다면 선거와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골 때린 게 이 새끼는 전혀 공부를 안 했어.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얘들 앞에서. 우리 중앙선관위 개표 방식이 어떤지 압니까? 우리는요 전자개표 플러스 수작업입니다. 수작업하고 전자개표를 동시에 하는 나라예요. 응? 그런데 무슨 대만도 수작업 하는데 우리는 수작업 안 한다고 이렇게 지랄합니까? 응? 이 자체가 팩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역사학자라는 새끼가 지금 엊그저께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사실도 모르면서 그런 중요한 사실, 이런 일이 이렇게 국민적 의혹에 의해서 있었으면은 자기가 역사학자로 팩트체크는 최소한 해야 되고 그 팩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팩트만을. 그런데 엊그저께 일어난 그 팩트에 대해서도 무슨 뭐 대만은 수작업 하는데 우리는 수작업을 한다? 이런 짓거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새끼가 어떻게 5천년 전에 고구려 역사를 얘기할 것이며 어떻게 부여 역사를 얘기합니까? 이런 새끼가 역사 강사입니까? 이런 새끼한테 무슨 이런 새끼가 일타 강사입니까?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이란 얘기죠. 내가 정말 진짜네. 내가 축구하러 가자. 나 기다리고 있는 애들 지금 많아. 참나 씨.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제가 사실 그 방송할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참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얘기만 합시다. 저는 항상 근원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서 그 부분만 제가 그 안타까운 가슴 아픈 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원래요, 지금의 항상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이 사태는요 사실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쭉 있었어요. 저번에 이상호라는 기자가 얘기 잘하더라고요. 기자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앞으로 벌어날 일, 이런 징조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 또는 알리는 그런 차원의 역할이 기자의 역할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맞는 얘기죠. 여기다가 플러스 기자가 아니라 사상가라면 어쩌겠어요. 그야말로 사상가의 가장 중요한 일대 덕목이죠. 미리서 좀 얘기해줘. 대비를 하시라고. 저는요 그런 관점에서 누구보다 제가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예요. 제가 말이 좀 원래 좀 침뱉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아니면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것들 사실 20년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거 뭐 강단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 가르치는 애들도 아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유튜브에만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팩트체크 할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분명히 나치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치화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1933년에 봄에 일어났던 어떤 이상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그때도 나치에서도요 그 유대 그 사회에서도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설마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사회가 확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때 군중들은요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은요 사회 역할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제가 공덕동에서 20, 30대 젊은 처자들 보고 제가 굉장히 불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쟤들이 저렇게 탄핵 집회 찬성한다고 윤석열 막 때려잡는다고 저렇게 나간 자체가 저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요 제가 보는 걔들이 역사 주동자들이 아니거든요. 걔들은 늘 뭐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은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휩쓸리냐면 힘의 논리에서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힘이 있고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얘들은요 그쪽으로 휩쓸려 버려요. 역사의 주동 그런 사건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애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제가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불안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안 될 거야, 진영열 안 갈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30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정치였던 층들이 나타나서 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거품으로 본 거죠.
이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만큼 징역료를 안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소원을 빌어서 희망을 넣어서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 불안은 그대로 증명되면 징역론이 제대로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국진단 지지율이 더 높다 이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상가로서 파시즘 나치화 얘기를 계속 했잖아. 이대로 간다. 근데 사람은 저의 말을 설마 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사태를 아마 안이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나치화 됐어요. 제 말이 이제는 증명이 됐어요. 이게 나치화인 거예요. 완전히 나치 구분 아직 안 됐는데 그건 더 가봐야 알죠.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볼 때 진행될 것 같아요. 그거는 비슷하게 전개된 유대 과거 가면 그 시대로 가면 그때 지금의 박은정이 같은 박은정이 그 판사님한테 진짜 죄송한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사상가는 미리서 좀 앞을 내다보고 진단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물론 제가 공식적인 사상가는 아니지만 자 그때도요. 그 이름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우리 박단장님 지가 주식에서 좀 돈 좀 벌었다고 지가 택도 없는 사상가로 지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목적이 제 직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방송을 하려 할 때 그 여자 이름 누구지? 한나 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이요. 꼭 박은정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정신적인 지주였죠. 시인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언론가였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요. 그 폭도들에 의해서 개머리판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골이 빠개졌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군중들이요. 그런 분노를 느껴야 되고 당연히 폭도를 막 몰아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골때리 됐어요. 마치 지금 비슷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저 폭도들에 대해서 사회가 막 집탄을 해야 되고 그 새끼들 막 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의석 같은 뭘 합니까? 폭도들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라고 이게 지금 나치화된 거라고 여러분들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서 바로 나치국이 된 거죠. 지금은 나치화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시즘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한치도 안 틀리고 그동안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죠. 자, 23분이죠. 23분이네요. 빨리 끝낼게요. 그동안 저는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매우 위험하다. 우리 사회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자, 옛날에 한강에서 살인 이상한 사건 났죠. 그거는 친구랑 술 먹고 그 친구가 술이 좀 돼서 20대니까 대부분 강에서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오줌누로 갔거나 뭐 했다가 이제 객기가 발동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자주 난다고 술 먹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못 나와볼 수도 있고 그렇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객기로 수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대니까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 사건은. 왜냐? 저도 다 봤어요. CCTV 다 보고요. CCTV에 보니까 그 나머지 친구를 찾다가 없으니까 나왔잖아. 집에 가는 모습이 나왔잖아.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이거 보면 아마 경찰은 저랑 똑같은 거 딱 보면 저건 범인 아니야. 우리 딱 알거든요. 저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는 범인 표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찾다가 아이고 초라하고 들어가는 표정이에요. 만약에 사람들 그 당시 군중들이 생각하는데 핸드폰을 버리고 이런 숨기고 그리고 친구를 죽였다 이런다면 절대 그 표정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는 낚시꾼들도 다 봤다고 그러잖아.
새벽 3시경에 어떤 친구가 환자가 어디서 내려와서 물속으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나도 쫓아가 봤는데 이미 없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는 팩트잖아요. 다 증명한 거잖아.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그 당시 20, 30대 대부분의 군중들은 어땠어요? 야,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요즘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 맨날 학원에서 막 대학원 나오고 이러니까 겁나게 똑똑하니까 앞으로 뭐 정치 사회에서 나치화 안 돼. 너 나치화 우리 애들이 많이 배웠는데 무슨 나치화냐 이 새끼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그러잖아.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지혜라든가 어떤 분별력, 판단력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자연 환경에서 가재 잡고 붕어 잡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농작물을 이거 심고 또 추수하고 직접 나가서 일을 해보고 수학도 해보고 또 바닷가에 가서 직접 거기도 낚아보고 그런 낚싯대도 차단하다 못해 그런 낚싯대도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어보고 낫으로 해서 뭔가 줄 담아서 이렇게 해봐야 이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상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바탕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와서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뭐 더 깊은 하면은 이제 그 대열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애들한테 결여된 게 있어요. 단연코 결여된 게 있죠. 뭐죠? 바로 제가 말했던 그런 거죠. 이런 애들은요, 의외로 판단력,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는 코로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보세요. 코로나도 사람들은, 그렇게 코로나가 몇백만 명이 미국에서 강가에 시체를 버리고 이런 거 보도하니까 사람들은 코로나가 박단장 말이 틀리고 저거는 진짜 코로나가 엄청난 무서운 병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문재인이가 과잉 대응한 게 아니라 정당한 대응을 했네. 전 세계가 정당한 일을 했네. 짓을 했네. 코로나는 그렇게 대응했던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병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체가 이렇게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때요, 어떤 그 의학자가, 저는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의학자께서 저거는 잘못된 거다. 왜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인네들이 어떤 병으로 죽잖아. 그런데 무조건 죽을 때 코로나는 독감이잖아. 독감은 무조건 합병증입니다. 약한 사람한테 무조건 들어가요. 이 사람이 지혈병으로 한 5년 고생했잖아요. 그럼 코로나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심지어는 암으로 죽은 사람도 원래는 암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비판한 사람, 제가 분명히 글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로 변명으로 처리되고, 코로나다 보니까, 코로나니까, 강가에다 던져, 땅에다 묻어본 거야. 이런 거를 본 사람들은, 코로나가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일 때문에,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가 이게 영나비 효과라고 마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일으켜보듯이 요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회거든요. 어쨌든 코로나라는 분명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독감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비화된 사건으로 저는 간주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독감으로 봤고요. 그냥 주사를 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예방주사를 아예 저는 안 맞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코로나 실제 또 걸렸고, 그런데 역시 걸려보니까 코로나는 과거 제가 걸렸던 독감에 비해서 약하더라고요. 호흡기 질환이더라고. 코로나는 호흡기를 때리더라고. 그런데 몸살기는 그 전에 독감이 훨씬 강했어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웃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날 영하 16도였어요. 영하 16도 날이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독감, 감기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영하 16도의 날에 줄이 하루 종일 끝까지 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조금만 우리 사회가 건전한 뭔가 그 전에 토론이 되고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입을 딱 다물었잖아. 어떤 토론도 안 했잖아.
비정상적으로 흘렀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야 저거는 너무 웃기지 않냐? 아니 영하 16도면은 그리고 코로나가 검사 내가 너 독감 당신 독감 걸렸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영하 16도 날은 그냥 이불 속에서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물 붓고 먹어야 그건 정상이지. 그래야 코로나를 그나마 안 걸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줄 선 놈들은 그날 코로나를 안 걸린 줄 다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치. 그 16도에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안 걸린 독감도 걸리는데 씨.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누가. 우리 사회가 그래요. 뿐만입니까? 축구 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축구 사태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20, 30대 아니 전체가 다 어땠습니까? 크리스만 물러나라 정몽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축구 손흥민 하나 가지고 합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 제가 축구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클린스만은 굉장히 그 정도면 잘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클린스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몽규의 공이에요. 공.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몽규라는 사람요. 그렇게 씹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스포츠 있죠. 자,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구기 종목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육상이에요. 기본이. 저는 기본을 중요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운동을 축구 내일 주면 돼 있다. 그러면요. 다른 연습 안 해요. 제 스피드 체크해요. 스피드부터 저는 체크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스피드에서 볼이 뚝 떨어졌는데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내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내 출발, 폭발력, 순발력이 없어갖고 그걸 내가 먼저 못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잡아야 내가 그 다음 행동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근원을 중요하게 다루니까 지금도 제가 어느 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16비트, 32비트 계단 체크부터 저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전 비법을 알거든요. 이게 있어야 스피드가 확 살아나거든요. 저는 경험상 저는 알아요, 이거. 나름 비법이죠. 뿐만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엄청나요. 저 격투기 선수급이라고 그랬죠. 아마 저한테 안 될 거예요, 웬만해서는. 실제로 이거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물론 저의 상체에서 나와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숨은 게 하나 있어요. 저의 발목과 스냅이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발목과 스냅이 기초예요. 격투에서는. 이게 강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등한시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냅과 발목을 길러요, 저는 늘. 항상 그런 훈련을 해요. 남 몰래 할 것도 없죠. 그냥 가볍게 하죠. 턱걸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턱걸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듯이, 자, 축구 있죠, 축구. 우리나라 그 당시 정몽규 막 이렇게 씹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육상에서요, 육상을 하면요, 중국하고 태국하고, 일본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아시죠, 대충. 우리 육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육상은요, 모든 스포츠의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가 육상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다른 나라가 축구, 저 스피드 게임입니다. 축구요? 별거 아니에요. 스피드 게임이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기가요, 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구 태국한테 상대 안 돼요. 농구 상대 안 돼요. 다 지금 아웃됐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과거 20년 전의 성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었으니 그게 축구예요. 보이지 않는 정몽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정몽규가 무엇을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요. 풋살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강조한 사람이에요. 풋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이죠. 보이지 않는 공이죠. 단순하게 보더라도 다른 스포츠, 국기에 비해, 다 무너진 국기에 비해서 동기간에 축구만 여기까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버려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난에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그 군중심리, 퍼플리즘, 우리는 객관성, 과거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옛날 우리 조선 말 때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군중심리에서 전혀 근거가 없었어요. 일본을 너무 몰랐죠. 일본을 너무 만만하게 봤죠. 일본이 그냥 우리 정도 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양반들이라든가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발이 그만큼 심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친일파 농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거는 일본을 너무 모르고 너무 조선이 너무 깜깜했다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축구예요. 그게 뭐 코로나고, 그게 한강의 그런 사건이고, 그게 지금 제가 봐왔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에 대한 생각이죠. 박순혁이 진중매국노 그러잖아요. 된통 당할 거예요. 된통 당할 거라고. 중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마치 우리 구한 말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을 그렇게 까기만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대통령 당했듯이, 저는 똑같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무섭도록 반복됩니까?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런 어떤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들으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